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연락을 끊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다정한 안부 인사조차도 견딜 수 없이 무겁게 느껴지고 혼자만의 동굴로 깊숙이 숨어버리고 싶어 하죠. 누군가 당신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참 차갑다고 말합니다.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심지어는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하죠. 하지만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결코 마음이 식었거나 잔인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가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리학에서 회피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당신의 이런 행동은 매우 정교하고 처절한 생존 기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 따뜻함을 줄 때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평범한 뇌는 옥시토신을 분비하며 이것을 안전하고 포근한 담요처럼 느낍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끊임없는 애정 표현과 문자를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이죠. 하지만 당신의 신경계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애정과 관심이 다가올 때 당신의 편도체는 이것을 따뜻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타인의 사랑을 자신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거대한 침입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다가올수록 당신의 신경계에는 엄청난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은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온몸의 세포가 당장 이곳을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숨막힘은 결코 엄살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당신의 신경계가 보내는 절규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사랑하면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은 자신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극심한 공포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의존했다가 결국 상처받고 버려지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사랑이 당신을 파괴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 그 관계를 먼저 부수어버리려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이성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조차도 왜 갑자기 마음이 식어버렸는지, 왜 도망치고 싶은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매번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당신은 아마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억압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라는 치열한 사회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부모님이나 주 양육자가 당신의 감정적인 욕구에 일관되게 반응해주지 않았을 때 어린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법은 타인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슬퍼서 울어도 아무도 다가와서 안아주지 않을 때 혼자서 눈물을 삼키며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라고 스스로의 뇌를 세뇌시켜야만 했죠.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더 큰 상실감과 상처로 돌아온다는 뼈아픈 진리를 당신의 신경계는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완벽한 독립성이라는 단단하고 차가운 갑옷을 입고 이 험난한 세상과 맞서 싸워왔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강하고 흔들림 없이 완벽해 보이지만 그 무거운 갑옷 안에는 여전히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그 견고한 갑옷을 보고 당신은 참 독립적이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의 내면은 어떨까요? 당신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깊고 진실한 연결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그 차가운 갑옷을 벗겨주고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사랑이 막상 눈앞에 다가오면 당신의 뇌는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또다시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피형 애착이 만들어내는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사랑이 다가오면 스스로 그 사랑을 파괴해버리는 끝없는 딜레마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뼈저린 외로움과 싸워왔을까요? 매번 반복되는 이 패턴 속에서 결국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자책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셔도 됩니다. 당신이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어지는 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신경계가 과거의 생존 방식에 여전히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한 나머지 지나치게 민감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경보음이 울릴 때마다 무작정 도망치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것은 진짜 위험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거짓 알람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다정하게 알려주세요. 견고하게 쌓아 올린 벽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틈 하나만 열어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 다가올 때 뒷걸음질 치는 대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보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조금씩 안전하다는 감각을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갑옷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당신의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다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모르게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의 채널은 언제나 당신의 상처에 귀 기울이고 함께 치유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고 나와 완벽하게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을 위한 마음의 안식처에 계속 머물러 주세요.